예, 무엇을 하든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그래서 평가단 자체도 이렇게 편향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냥 결론을 내는 그것도 졸속으로 그냥 빨리빨리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지금 원자력은요. 아, 참, 우리나라가 좀 대단해요. 원자력 발전소, 그 원자력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통탄한 부분이 그건데, 문재인 때 그 원자력 발전소, 물론 이제 원자력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최소화시키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건설 중이고 또 이렇게 가동 중인 그런 원자력 발전소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서서히 방향을 바꿔가야 되는데 다 올수록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원자력 그 발전에 관련된 생태계가 전부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원자력은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있는 그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업자들이 막 엄청나게 생겨버리고 고급 인력들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중국으로 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이란으로 가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태양열만 몽땅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번에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태양열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을 국가 발전, 전기 그 전력 발전의 어떤 근간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뭐냐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환경적으로나 아주 최악의 선택입니다. 저거요, 우리 집에도 이제 그 태양광 발전, 그 태양광 그 판넬을 설치를 했지만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10년 뒤에는 그것이 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환경 오염의 주 요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가. 그 10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 태양광 그 판넬 설치하는 그 사업 속에요. 너무나 많은 이권 카르텔. 이 군산도 마찬가지. 그게 지금 막 밝혀지고 있더라고. 그것도 지금 수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부정부패가 꽉 쩔었어요. 꽉 쩔었어. 그걸 다 이제 다시 걷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잡아내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좀 숙제입니다. 숙제. 거기에 얼마나 강하게 저항하며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간첩을 잡아뒀어도 민노총 보세요. 간부들 뭐 한 5명 간첩 증거가 나와가지고 딱 잡아뒀더니 바로 뭐 하고 있어요? 민노총 우리 노동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래가지고 그 대통령 그 용산 사무실 앞에 가고 막 데모하지 않습니까? 간첩이 잡혔어도 옛날 같으면요 간첩이다 그러면요 찍소리 못하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데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러면 되더라요 그냥. 그게 간첩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지금 그만큼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 뭐 잘못한 것은 도대체가 무엇이 잘못인지 뭐 인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막 대드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김정은이가요 남한을 쳐다보면 재밌을 것 같아. 지령 내린 대로 잘 움직이거든. 말 잘 듣는 놈들이 있는 거야. 너무나 이쁘지 그놈들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공산화 되고 김정은 여기 다스릴 때가 되면 그놈들 잘 세워줄까요? 예, 제일 먼저 그놈들부터 싹 잡아 죽입니다. 예, 제일 먼저 타겟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선순위로 그놈부터 제거해버려.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저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래도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라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사모님도 기도했지만은 이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해킹이 점점 고도화되고
더 막 교묘하게, 더 강력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일반인 신용카드 정보까지 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탈취하고, 참 이 한국 기업에 신분을 수해가지고요 취업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 북한의 그 IT 인력이, 그러니까 해킹 그룹에 속해 있는 공작원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입사하려고요 여권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응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용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럼 채용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 기업의 모든 기밀을 싹 갖다가 북한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예? 아찔하죠. 이게 막 다방면으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이 북한의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뭐라 해서 북한은 적이 아니다, 주적이 아니다 이러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군인들은 뭐요? 적도 없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공산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때 북한에서는요 그 하노이 회담하고 뭐 이렇게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와서 대화할 때도 그런 교실을 내렸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통일이 되고 남조선이 무슨 적이 아닌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바짝 긴장하고 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막 더 긴장을 시켰대요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적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우리는 무방비가 되고 거기는 더 강력하게 공격할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야.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정말 아찔아찔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중국발 해킹 위협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죠, 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여튼 북한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북이 하나 되어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나라, 그리고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이루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위험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생활난에 교단 떠나는 북한의 교사들. 자,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당해가지고 그냥 학생들한테 두드러 맞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다 이게 전교조 이것들 아주 좌파의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온 게 서희초등학교 그 여교사의 그 자살 사건까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 학부모한테 보통 갑질을 당한 게 아니야. 수도 없이 그냥 신고 당하고 막 교육청에다가 막 투서하고 그 이제 학생들끼리 좀 다퉈가지고 좀 아이가 하나 다쳤는데 그 피해자 학생 부모가 말이지만 네가 선생이냐 막 해가면서 그렇게 모멸감을 줬더라고요. 한두 번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애들이 싸운다고 선생님이 뺨도 못 때리고 큰 소리도 못 친다니까. 큰 소리 치면 또 학대했다고 그래. 아동 학대랴. 그래 놓고 또 선생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그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참 폭폭한 상황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교사들은요 또 어떤 상황이냐, 한 달 내내 출근을 해도 식량난 먹을 게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놓고 미사일만 뻥뻥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먹을 거 구하러 가는 지네 나라 국민을 어떻게 해요? 쏴 죽여? 그러고 쏴 죽여. 이게 뭡니까? 이런 김정은이를 향해서 야당의 뭐 지금 지도자, 그것도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훌륭한 지도자다. 김정은이 뭐 훌륭한 지도자. 하여간 대한민국에 좀 약간 이렇게 맛이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다 미쳐버리는 거요. 응? 자, 거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교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세요. 교사들은 학교나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이 주는 그 용돈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걸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돈만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나마 코로나 전에는 먹고 살 수 있었대요. 그리고 또 그 부모들한테 부탁하면은 또 돈을 좀 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학교 선생들이 학부모들한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현실이야.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학부모들도 돈이 없어요. 저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지금.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환경북도의 교사 B씨는 교육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사들의 먹고 사는 문제 등 처우 개선에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무관심해.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B씨는 결혼식 등 대사가 있는 집들에 떡을 만들어줘. 선생님이 떡 장사라는 거예요. 떡 장사. 떡 만들어서 팔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처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미사일만 뻥뻥 쏘고 저들은 호화찬란하게 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빨리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 악한 무리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요 그 영상으로 분명히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우리는 흡수통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어쩌자는 얘기야. 저 악한 악귀의 무리들하고 같이 그러면은 북한 동포들 다 노예 만들면서 그렇게 통일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 본받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저는 없애야 될 것들이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죠. 저게 뭡니까? 우리는요 흡수 통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정신인 사람 같으면 흡수 통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나가도 인정받았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가나 외톨이 왕따. 중국 가가지고도 9끼나 혼자 밥을 먹고 앉아있고 대통령 수행하러 갔던 기자가 여덟 터져가지고 막 대가리 내 만난 장면을 봤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안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끔 미리 다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기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호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항의했어. 이미 약속돼 있다. 들어가야 된다. 했더니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 그러니까 막 거기 경호원들이 많이 있잖아 애들이 숫자가.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이 달려들어갖고 막 때리면서 걷어버리니까 넘어졌어. 기자도 체기가 컸어요. 체격이 좋았어.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뭐가 있으니까 좀 덤볐겠지. 근데 막 이 경호원들은 운동한 사람들이잖아. 여럿이 달려들어갖고 딱 걷으니까 넘어갔어. 넘어가니까 막 머리를 발로 그냥 부득발로 사정없이 밟아버리고. 얼굴이 다 깨졌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거 다 우리나라 방송 됐었어 그게. 근데 문재인이 중국 시진핑한테 유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수행을 기자를 그렇게 때리시다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말이야. 그 경호원들은 사설 경호원이라 우린 잘 몰라. 끝. 차. 문딩이가 따로 없죠. 정말로. 문딩이가 문이죠. 저는요, 왜 정말로 폭폭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력 기술도 1등이죠. 조선업, 배 만드는 것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세계적으로 지금 뭐 삼성 반도체 이런 거 막 대단합니다. 그 실력이. 또, 무기 만드는 기술은 얼마나 돼?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가가지고도 무기 수출 막 호주하고도 지금 계약 맺었어. 몇십 조씩 맺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나라 무기가 빨리 만들면서도 좋거든, 성능이.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강해져 있는데, 이거를 다 뭉개버린 거야, 바보같이. 중국한테 우리가 눌릴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우리가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근데도 그걸 다 눌러놓고 그저 김정은 살려주시죠. 아이고 시진핑 그 중국은 큰 산맥이고 우리는 찌끄마한 동산입니다. 이러면서 가서 막 저러고 막 그러니까 대가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발표도 말도 못하고. 이거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 자존심이.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진핑이가
사절단 보내가지고 중국 한번 오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예? 나 안 가? 아니, 그렇게 하면 예의가 아니잖아. 네가 와라. 내가 왜 가냐, 인마. 네가 와라.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바이든 대통령 올라왔잖아요. 세계 초강국의 대통령도 왔는데 집가 있게 뭔데 옛날 그런 생각하는 거야. 우리나라 왕이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어? 중국 명나라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했어요? 입조해가지고 왕으로 지금 이번에 등극하려고 하니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이랬잖아요. 그 사상이 지금. 또 대통령 됐으니까 와서 인사해라.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승질나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와, 임마.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렇게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 딱 일본과 그 막 어그러졌던 것도 다시 고쳐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니까 가는 데마다 어때요? 엄청나게 환영받잖아요. 그리고 리더에 리더 막, 응? 그만한 힘이 있어,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갔잖아요. 가니까 막 거기서 막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면서 거기는 이제 재건 사업이 일어납니다. 거기 많이 부서졌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그 사업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그게. 응? 막 100조가 넘는 막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이제 사업이 일어날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도와달라고. 폴란드가 또 제일 가깝잖아요. 폴란드를 통해서 막 거기 재건 사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이미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저 이상한 당 애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를 왜 갔냐고. 거기를 왜 가, 이 바보야. 돈 벌어주려고 갔지. 응? 이게 정말로 이 하는 짓마다 좀 이렇게 찌잔스럽고 좀 이렇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제대로 보고 이제 그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염증을 내버려야 돼. 아, 저것들 안 되겠네. 딱 알아야 된다고.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갖고도 진짜 내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과학적으로는 접근 하나도 안 해요, 걔들은. 저 좌파 방송들 유튜브 저도 한 번씩 들어봐. 듣다 보면요 역겨워 죽겠어. 얘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너무 가벼워. 자꾸 막 비웃고 이렇고 지들끼리 웃고 이것만 할 줄 알지 진실을 캐낼 줄을 몰라요. 진지하지가 않아 이것들이. 근데 우리 아까 우파 방송 보세요. 홍철이 이런 사람들은 진지하게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사실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해야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우리는 관심이 꽂혀 있는 걔들은 안 그래요. 막 비웃고 막 그냥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내리 깔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냥 나라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런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이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자, 3번 보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어요, 오늘. 유엔 외교관 만난 탈북 청년들. 중국에게 송환 멈추고 북인권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우리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나라가 제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주 유엔 대사도 이제 이 탈북 청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유엔에서 이런 이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2,600명 정도 되는 중국에 지금 잡혀 있는 이 탈북민들을 그대로 일시에 송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북한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고문당할지 모르고 정치운송소 같은 데 가서 짐승 같이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정상적인 재판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엔을 통해서 또 전 세계에 호소하고 중국에게 지금 견부장을 날리는 겁니다. 네. 이런 활동들. 네.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고 보니까 그것도 또 어떤 이상한 당에서는 그것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한다. 또 요렇게 얘기하더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 이제 우리 십자가 분명되어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아픈 마음을 풀어냅시다. 하나님 앞에. 네.
되어서 술을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널육하으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눈싸움하는데 나란 뒤편에 누워서 상납이 바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멸류관으니 죄한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다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멸류관으니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멸류관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동들 내 말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이 시간에 우리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서 하나님 빨리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악한 무리들을 파하여 주옵소서.